안녕하세요. 전진입니다. 또다시 한 해가 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세우는 때죠. 그 중에서 늘 상위권에 위치하는 게 바로 영어 공부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를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 좋은 출발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연말 연초에 제가 학생들과 꼭 함께하는 액티비티가 있는데요. 이 액티비티에서는 총 5개의 질문을 공유하고 함께 답을 나눕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 특별할 게 없는데요. 저는 그 특별할 게 없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어 공부는 특별할 게 없거든요. 그냥 일상과 연결돼 있으면 됩니다. 5개의 질문 중에서 2개는 지난 해를 위한 것이고 2개는 새해를 위한 거고요. 마지막 1개의 질문은 오늘을 위한 겁니다. 자, 누구든 이 액티비티를 마치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의 준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어도 분명히 많이 늘 거예요. 자, 시작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What is one word that describes how you feel about this past year? 네, 지난해를 하나의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라는 질문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한 해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단어. 저는 이런 질문을 좋아합니다. 정답이 없는 질문. 무엇이든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질문이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직접 대답해 보면서 제 이야기도 해보고 이 질문에 영어로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대답해 보겠습니다. I choose reunion because this year I reconnected with old habits that not only brought me joy but also shaped the person I am today. I started reading novels and listening to music again, which are 2 activities I had neglected for a long time. It felt like reuniting with an old friend. 여기서 써먹기 좋은 하나의 문장을 뽑아보면요. It felt like reuniting with an old friend 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오래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었다. 이런 문장인데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겠죠? 누구든 이런 감정을 느껴봤을 것 같고 보통 내가 좋아했고 또 익숙했던 무언가가 오랫동안 나와 떨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다시 만나고 반갑고 포근하고 행복한 그런 기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It felt like reuniting with an old friend. 네, 좋습니다. 2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What was a challenge you faced and what did you learn from it? 2번째 질문은 지난해 힘들었던 일과 그것을 통해 뭘 배웠는지에 대한 건데요. 제가 이 질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질문이 가진 관점이 힘들었던 경험을 건설적인 경험으로 보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험을 떠올릴 때 그냥 힘들었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뭘 배웠다로 끝낼 수 있으니까요. 자,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혼잣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글로 써보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다 보면은 분명히 막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그게 특정한 단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복잡한 문장 구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막히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고 막히는 대로 그 지점에서 가능한 것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한된 어휘로 혹은 제한된 문장 구조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연습을 해보면 그게 이제 그런 기본적인 문장 구조를 편하게 말하는 어떤 걸음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게 이제 편해졌을 때 그것보다 더 어려운 어휘들 결이 조금 더 섬세한 단어들을 사용해가지고 훨씬 더 복잡한 문장을 구사할 때도 수월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렵게 말할 수가 있어도 간단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훨씬 더 강하고 메시지가 전달이 다 잘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케이, 자, 저는 제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Running a YouTube channel was a big challenge. I constantly asked myself questions like,
Is this video worth making? Will people find it helpful? Is it good enough? Am I good enough? These thoughts often haunted me to the point where I felt paralyzed. While these were important questions to consider, I realized my attitude toward them needed to change. I learned that I can only give my best with what I have at the moment. I should strive to stay humble, yet believe in myself. That I have what it takes to help others and improve over time. Progress doesn't come from overthinking, but from taking action. In short, I learned to embrace being myself and keep moving forward, no matter what. 네. 네, 유튜브가 정말 저한테는 커다란 도전이었던 것 같아요. 규칙적으로 영상을 올리지도 못했지만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것이어서 제가 방금 영어로 답변한 것처럼 그런 고민들이 많았고 그런 고민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네. 여기서도 쓸데있는 하나의 문장 골라봤습니다. I learned that I can only give my best with what I have at the moment.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말이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한정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어떤 지점에서 유한하다는 거, 한정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사실은 나를 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좀 liberating, 더 나를 자유롭게 하는 혹은 더 힘이 나게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가 어떤 그런 나를 뛰어넘는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리고 그거를 달성하려고 하다 보면은 내가 가진 것과 그 내가 기대하고 있는 나의 모습과의 간극이 너무나도 커서 그게 이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다 보면은 그렇게 발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이렇게 지난해를 위한 2가지 질문을 살펴봤어요. 이제 새해를 위한 2가지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What is one thing you'd like to do differently next year? 이전과는 다르게 접근하고 싶은 한 가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질문인데요. 뭐 여러 가지 영역에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간단하게는 책을 사기보다 뭐 도서관에 더 자주 간다 같은 실용적인 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인간관계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처럼 더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네, 잠시 여러분의 답을 생각해 보세요. 이전과는 다르게 해보고 싶은 한 가지. 네. 제 답은 이렇습니다. At the end of the day, I used to retreat to my room, play a CD that matched my mood, and lose myself in a good book. That was my querencia, my place of comfort and peace. However, this year, I'd like to spend more time with my wife. She is an incredible person, someone I can talk to for hours and always learn from. Even though we are both exhausted by the end of the day, I want to remind myself of how lucky I am to have such a magical person so close to me. I hope to cherish our time together and make it a priority. Yeah. Here's a shout out to my wife. 네, 여기서도 쓸데있는 하나의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I hope to cherish something and make it a priority. cherish라는 이 동사는 소중히 여기다 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나는 이 something을 소중히 여기고 그거를 내 삶의 우선순위로 만들고 싶어 라는 그런 문장입니다. 이것도 사실 우리가 집중하고 싶은 것 혹은 가치가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 삶의 이제 여러 가지 영역에서 무게를 더 싣고 싶은 것,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I hope to cherish something and make it a priority. 좋습니다. 4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If you could choose 3 words to define your next year, what would they be?
새해를 위한 3개의 키워드를 정하는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큰 틀에서 방향과 태도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잠시 생각해 보세요. 네, 제 답은 이렇습니다. Game, resilience, and push. Okay, let's start with game. I chose this word because I want to focus on enjoying the process rather than taking things too seriously. I tend to be serious by nature, so I feel this is something I really need to embrace in my life. Next, resilience. As you all know, life is full of ups and downs, and what's most important is being able to pick myself up and get back on track quickly. Lastly, push. This is actually an acronym. Push until something happens. So, push. As a distance runner myself, I know the value of consistency. Small, persistent efforts over time always lead to progress. 네, 여기서도 쓸데있는 하나의 문장 골라보겠습니다. I want to focus on enjoying the process rather than taking things too seriously. 네, 뭔가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는 대신에 과정을 즐기려고 노력해보겠어. 이런 얘기죠. 근데 이 문장이 되게 간단합니다. I want to focus on A rather than B 라는 그런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죠. A와 B에다가 내가 이제 뭐 고려하고 있는 선택지를 넣으면은 내가 뭐 대신에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I want to focus on A rather than B. 자, 지난 해를 위한 질문과 새해를 위한 질문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은 오늘을 위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질문 드리겠습니다. How can I make today meaningful? 의미 있는 하루는 내가 뭘 의미 있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겁니다. 전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미 있는 하루의 모습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 그러니 나는 나의 답을 찾아야 한다는 걸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밖에서 들리는 소리에 정신을 팔리곤 하니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답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읽어보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궁금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의미 있는 하루를 만드시는지. 네,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2024년에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이제 운영해 보면서 규칙적으로 못 해가지고 되게 마음이 불편했는데요.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더 힘차게 여러분과 연결되고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Alright, thanks for watching and Happy New Year!